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또 크게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주 부진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이걸로 이 시장을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두 가지 정도의 디테일한 악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술주 부진이 아니고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기습금리 인상이죠. 기습금리 인상. 그러니까 시장은 영국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준 거고요. 요건 이제 표면적인 설명이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 기사에 잘 나와 있어서 요거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이니 브라질이니 저 이상한 나라들은 다 기준금리 인상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신흥국은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지.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야. 선진국은 아직 안심이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젯밤에 영국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다라는 거.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선진국 중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다라는 게 쇼킹했다는 거죠. 그게 일단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유럽 내 핫스팟으로 떠오른 만큼 더 지켜보자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당초 예상이었다라고 써져 있죠. 근데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전염병이 세지면 유동성을 푼다라는 그 등식이 이제 완전히 깨진 거죠. 이제 아예 첫 번째 사례로 증명이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전염병이고 뭐시거나 간에 일단 전염병으로 경제가 둔화되네 어쩌네 해도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다. 이 인플레가 이거 제일 큰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충격적인 거죠.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수 있는 거겠죠. 어제라고 할 수가 없나? 이틀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FOMC 회의 때. FOMC 회의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연준이 예상치만큼 했네라고 해서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또 이거는 새로운 긴축 우려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방금 같이 봤던 이런 두 가지 이유들에서 그죠? 하여튼 그래서 충격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다지 립 서비스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어쨌든 내년 3월에 PPP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 일단은 매파적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영국과 이 유로존이 저런 식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FOMC 회의날 사그라들었던 어떤 약간 무시했던 그런 긴축 우려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반응을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데 보시면 FANG만 새빨간 불이 들어왔죠.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확률 100%로 기준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였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100%의 확률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 매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근데 IT 빅테크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급락을 하는데 얘네가 주도주잖아요. 얘네가 주도주. 한국 시장으로 치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비틀 하면은 이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과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0%의 확률이 이번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한 그림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특별한 다른 뉴스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어젯밤에 뭐 경제 지표들이 하나 또 발표가 되긴 됐는데 그게 또 쇼킹하게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뭐 경제지표 따위에 주목할, 경제지표 쇼크에 주목할 그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거든요. 어젯밤에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는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필라델피아 페드 매니팩처링 인덱스,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 지표였는데, 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은 그럭저럭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이거 필라델피아 페드 매니팩처링,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요게 일단 예상치가 30이었는데 15.4 나왔죠. 그러니까 쇼크하게 나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들이죠. 그죠? 뭐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저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경제가 둔화된다, 뭐 고용 회복이 뭐 느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죠? 어쨌든 계속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어젯밤에 요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게 제조업 지표 이런 게 안 좋게 나왔으면 S&P가 약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제 빅테크만 빠졌죠. 예. 이런 걸로 봐서 시장은 지금 이제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제 그거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FANG가 시장을 배려놨어요. 어젯밤은 이런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뭐 별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은 이걸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뭐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세한 좀 숫자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젯밤에 뭐 미국 주식 급락했으니까 안전자산 선호라서 뭐 달러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유럽은 못 나간다. 그래서 유럽은 계속 완화적으로 나간다. 통화 가치 차이가 발생하죠. 유로화는 약세, 달러와 강세, 이런 흐름이 그래서 계속 나타났던 건데, 유로존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유로존이 이제 약간 매파적으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드디어 달러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세계의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임밸런스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좀 잘 보긴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일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유로존이 뭐 경제가 정말 좋고 정말 활발하고, 그래서 미국의 긴축 속도를 넘어서야 이게 달러가 좀 이제 아래쪽으로 꺾일 텐데, 어쨌든 미국의 긴축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반면에 유럽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뭐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긴축 속도가 미국이 더 빠르긴 하겠죠. 물론 뭐 달러 강세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유로존도 조금 뭐 매파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재밌게 오늘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은 그다지 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빠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또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는 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 선진국 그룹들이 전부 다 긴축적으로 나서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아시아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욱더 아시아는 어떤 그 낙동강 오리알 뭐 이 정도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요? 미국 긴축하고 유럽도 긴축한다니까 일로 다 돈이 빨려 들어가고, 어쨌든 아시아는, 그죠? 아시아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그럭저럭 뭐 물론 음봉이고 하락 마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달러 약세에 비하면 뭐 그다지 원화가 강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고요. 그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점들, 그래서 선진국들의 긴축 이런 게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유럽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은 의외로 또 다시 대세 상승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가능성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이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좀 복합적인 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연결 고리들을 껴 맞춰서 좀 보려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유로존의 긴축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러면은 다시 달러가 약세되면서 다시 신흥국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튼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그죠? 인플레를 다 같이 우려하고 있고 미국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아시아장 디커플링, 뭐 한국의 디커플링 이런 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하여튼 그래서 달러가 내려왔다고요. 달러 내려왔는데 계속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들 같은 경우는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겠죠.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유럽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긴축 우려가 미국도 긴축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어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런 금리들은 단기물금리, 장기물금리 지금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긴축 우려를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 우려, 그죠? 긴축 우려, 공포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전자산 온, 안전자산 오프의 흐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명확하게 딱 그렇게 이야기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FANG만 빠졌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안전자산 온오프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감에 주식을 좀 내다 팔면서 사람들이 채권을 좀 샀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니까. 아무튼 뭐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좀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달러 정도 살펴봤고, 유가 같은 것도 어쨌든 흐름 한 번씩 좀 잘 보긴 하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삼산을 만들어내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유가 하나, 둘, 셋,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삼산을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2달러, 73달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여부가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동시에 이제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다시 구름대들을 붕괴시키고 241선을 이번에 시원하게 붕괴시키면서 이평선들을 다 모아놨죠. 방향성이 왠지 아래로 꺾일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긴, 좀 그런 냄새가 좀 나긴 나네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인데 단기적인 삼산 완성 가능성이 좀 또 생겼겠죠. 요즘 뭐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어쩔 수 없어요. 봉 하나가 워낙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삼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오늘 밤에 반등시키면 의미 없어지겠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꼭지점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뭐 맨날 드렸던 이야기니까 일단 뭐 가만히 있을 거고요. 하여튼간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이 금리 FOMC 회의 때문에 상승시켰던 거 그대로 다 되돌렸습니다. 요즘 정말 더럽게 움직여요, 시장이. 이날 CPI 지표 물가 상승 심각하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시키고 다음날 급락시켰죠. 그리고 FOMC 회의날 급등시키고 그 다음날 급락시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움직임이 정말 더러운데, 그러니까 뭐다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면서, 하여튼 단기적인 측면에서 긴축 우려를 미리 반영하고 나서 이제부터 FOMC 회의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어젯밤부터의 흐름은 이제 좀 본격적인 좀 어떤 긴축이나 이런 거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능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전까지는 이 FOMC 직전과 FOMC 날까지는 투기적인 흐름들 뭐 이런 거 개인들 뒤통수 치기의 흐름이었을지 모른다면 이미 회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재료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만기일 뭐 이런 만기도 사실 이제 오늘 밤인데 만기 이런 것도 거의 다 끝나니까 진짜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들은 한번 해보자고요.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샀으니까 일단 뭐 가만히 있어 봐야겠죠. S&P도 어쨌든 중요한 자리 4,700 못 넘고 있고요. 나스닥도 16,400 못 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들이대 보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몰라요. 저항에 왔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저항에 왔고 또 그리고 뭐 긴축 우려가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틀 전에 FOMC 땡 끝나고 나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축 우려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에 왔으면 일단 뭐 질러보는 겁니다. 일단 뭐 하고 나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흐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뭐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그 변동성이 지금 20대, 19, 20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 변동성 지수가 좀 낮을 때는 이렇게 봉의 길이가 좀 짧게 하면서 어떤 매집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요즘은 봉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그죠? 이 19, 20대에 와 있기 때문에 봉 길이가 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봉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뭐 봉의 길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 어딘가를 지키고 있네, 어딘가를 몇 거래일 동안 지켰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근데 이 저점을 한번 좀 많이 낮췄었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도 뭐 어떤 바로 속 시원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좀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하루 정도 좀 더 여기 어딘가에서 좀 테스트나 이런 과정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저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도 여기 어디서 분명히 한 번쯤 갈 때 가더라도, 만약에 오늘 밤에 이게 다시 이제 변동성 지수가 또 급등을 하더라도 다시 이 부근에서 어떤 뭐 저점 부분에 대한 테스트 뭐 이런 거는 한 번쯤 더 하긴 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적당히, 만약 오늘 밤에 또 반등이 올라오면 그 반등을 기회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꼭지점 한 저항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기간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떤 큰 측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여기가 꼭다리라고 확인이 되면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다음에 어딘가에서 또 고점이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꼭지점을 잡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 매일 밤잠 설쳐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충분히 꺾이는 게 확인되고 나서 다음번에 반등 올라왔을 때 하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성향이고 제가 좀 극단적인 투자 스타일인 거지. 아무튼 뭐 굳이 이런 거에 안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참 나스닥 변동성은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해요.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사실 어젯밤에 편안하게 그냥 빨리 잤거든요. 미국장 개장하는 거 30분 정도만 보고 잤는데, 왜 그랬냐면은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저점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잔 거예요. 빅스 지수는 여기 있는 이 저점을 낮췄다가 올라왔지만,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여기 있는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쪽은 이 풋옵션 세력들이 조금 더 센 겁니다. S&P 풋보다 지금 이제 빅스 저기 나스닥 숏 세력들이 좀 훨씬 센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졌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S&P와 나스닥의 다른 모양들을 만들어내긴 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오늘 밤에 바로 이렇게 랠리를 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 이 단기 상승 추세 흐름이 완전히 끝났는지 알 수 없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닥 지지고 올라가면은 다음번에 이거 상승 N자로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정말 피곤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특정 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턴 예를 들어 이쪽 레인지하고 보면 봉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진다고요. 이쪽으로 오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난세가 또다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하여튼 유럽이 어젯밤에 좀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유로존의 움직임도 생각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위주로 설명한다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해갖고 또 392를 또 넘어왔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아래쪽 390대에 대한 하방 경직성 강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아무튼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뭐 지켜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 오늘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 또 풋옵션 아침부터 많이 달라붙고 있던데, 야 미국이 급락했다, 이제 한국 이제 하락 가자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간 뭐 저는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계속 박스권이고 선물 400 테스트 뭐 그 부근이나 가면은 뭐 좀 고민해 보자고요. 일단은 뭐 390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일단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하여튼 뭐 장 마감하면 뭐라 한마디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선 딱히 뭐 할 말 없고요.
이게 뭐 어쨌든 그런 영향 받을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오른다라고 한다면 유로존의 긴축이 한국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 것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여튼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긴축 속도가 제가 봤을 땐 장난 아니게 빠르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뭐 무슨 일이든 생길 거면 선물 400을 넘어가겠지, 그죠? 선물 400 안 넘고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뭐 그런 일들은 일단 뭐 안 일어나는 거니까 400을 넘어야 뭔 일이 일어나니까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려봤고, 원달러 환율은 85원 테스트 중이네요.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박스권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할 말 없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저기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이제 직전 저점 자리였던 뭐 이런 지지력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할 것 같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뭐 선물 지수 관점에서 뭐 395자리 싸움을 보셔도 되고, 하여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